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 의사소통 능력의 권지영입니다. 자, 기업은행을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 자, 아마도 기업은행은 이미 2015년부터 NCS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학습을 하셨을 것이고 또 들어봄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NCS라고 하는 이 채용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선두주자에 있는 것이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좀 정형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유형들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전년도의 예를 좀 들기는 했지만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은 크게 어떤 유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어떠한 식으로 시험을 봤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요하게 살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간단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 1위 하면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수리,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단적인 혼자만의 어떤 견고한 지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수리와 같이 결합을 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뭔가 좀 융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서 이해 능력,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청과 의사표현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읽는 것과 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말하기와 듣기죠. 기초 외국어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된 형태인데 외국어라는 것. 다만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좀 필요로 하는 능력이 아마 회사마다 조금씩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외국어 특히나 뭐 영어를 필요로 하는 나라, 뭐 회사도 있을 것이고 중국어가 필수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각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직업기초 능력에서 사실은 측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영어 뭐 인증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는 요 앞에 있는 4가지가 거의 가장 많이 주축을 이루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결국은 독해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문서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방점을 좀 찍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책을 읽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혼자의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글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남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읽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또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업무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어떤 연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독해이기는 하지만 독해에다가 좀 더 업무적인 것들을 플러스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문서를 이해했으면은 본인도 문서를 작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가장 간단하지만 여기서의 어떤 작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룰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적인 부분들,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서 작성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도대체 문서란 뭘까요? 회사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보고서, 그 다음에 뭐 공문서, 상사의 지시로 올리는 어떤 뭐 이제 기한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문서 작성 작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으로 뭐 보도 자료를 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설명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플러스해서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화 메모, 전화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메모, 이거는 이제 메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뭐 그냥 밑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뭐 누구한테 전화 왔었어 연락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사한테 자리를 비운 사람에게 뭐 요즘 문자를 남기긴 뭐 해서 뭐 이제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좀 붙여넣기도 가끔 하는데, 그럴 경우에 뭐 누가 찾으십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예의 바른가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문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 또 기획안도 빠졌네요. 기획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은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서가 뭐냐 그러면은 뭐 보고서나 공문서는 어느 회사든지 간에 다 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설명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명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은행 상품, 보험 상품이라든지 대출 상품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그 시험의 자료로 쓰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은 말하기 능력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보통 보면은 발표와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듣기만 하는 건데 뭐 어려울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듣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의사 표현에서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발표 또는 공적인 말하기. 그래서 어떤 뭐 발표는 당연히 공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개인적인 대화인 것 같지만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거의 70~80%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 아니면은 내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초 외국어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매뉴얼에 있는 기초 외국어 능력에 보시면은 그 해외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별거 아니게 손짓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예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예절과 관련된 거 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만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연도의 것들의 출제 경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문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읽느라고 시간 다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다라는 것이 공통적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나한테만 긴 건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도 굉장히 길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속성이니까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얼마만큼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성에 기존에 있던 것들도 가끔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읽는 것과 쓰는 것이란 거 하는 것은 언어 영역에 있어서 어떤 독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맞춤법에 관련된 거, 어휘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언어 영역도 약간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업무와 관련된 상황들이 제시되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실제로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은 직무와의 어떤 연관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상품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두는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행과 관련된 어떤 상식, 은행 상품,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학습 방법 굉장히 좀 주저리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문서는 독해, 문서 작성은 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을 이해해서 요약하고 남한테 전달하고 하는 능력을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정리를 했는가, 주제를 찾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 기존에 있었던 언어 영역과 가장 좀 근사치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문서 이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공문서 작성 능력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형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다 비슷비슷해도 뭐 회사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공문서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원칙을 다 지켜줘야 되고 어디다 끝자를 붙이는지 숫자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좀 원칙적으로 굉장히 좀 규정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씩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에서 좀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왜 까다로운가 요거는 좀 아셔야 되겠죠. 뭔가 하면은 예전에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문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부와 관련된 기관, 공기업 이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만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돌리는 문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다 보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서인지 공식적인 문서인지 뭐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격식을 갖춘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나름대로 좀 지켜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문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작성법에 있어서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원칙의 몇 가지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페이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첨부 자료를 붙이되 문서는 무조건 한 장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끝자를 붙이는 것은 본문의 가장 끝에 또는 첨부 문서의 끝에 가장 끝에다가 끝자 표시하는 것은 여기서 내용이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수신호인 거죠. 한마디로 사인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숫자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우리가 연월일 같은 거 표기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과 의사표현은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말하기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이 되기도 하고 대화 상황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는 매뉴얼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체크를 하시면은 답은 정답률은 오히려 이 두 가지 경청과 의사표현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과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나오는 어떤 상품 대출 약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눈여겨봐 두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시험 자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유형 분석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의 4가지, 기초 외국어를 뺀 4가지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문서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면은 매뉴얼을 좀 보시고 어떤 문서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충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푸실 때에는 시간을 재시면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